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좀 넘었고, 1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구직 활동을 고민해 보았지만, 임신을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복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묻고 이유를 알고는 싶지만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주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기에 제 취업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일단은 편하게 쉬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쉬면서 간간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직 의사가 없는 것인지 매일 게임만 하면서 주기적으로 시댁에 가서 용돈 겸 생활비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저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본인이 하겠다면서 며칠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시댁에서 돈 받아오면 된다면서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평생 책임져 주실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시댁 부모님이 젊으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해서 친구네 집으로 놀려 갔습니다. 한참 전에 이사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집들이도 없었고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는 처음 봤습니다. 그전보다 확실히 친구가 여유도 있어 보였고 부럽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제 남편의 안부를 물었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남편의 일자리를 부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재미있게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다음 날 바로 남편은 친구 남편의 회사 취업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더 자주 보고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이기에 남편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인지 다닌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게다가 아내의 지인 회사인데 회사 돈을 횡령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와 연애할 때부터 몇 번 봤었기 때문에 연락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해하면서 받는 친구 남편 목소리에 일단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CCTV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 남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횡령을 인정하고 금액 변상을 하면 조용히 끝날 일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공적인 부분이라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녁에 무작정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남편 퇴근할 시간쯤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랑 연애할 때도 저한테 접근했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자 문제로 속상하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기에 무작정 조용한 곳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적당히 한번 제가 눈만 질끈 감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술을 다 마셨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에는 같이 호텔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를 하였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호텔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취를 하였음에도 밤새 당했던 괴롭힘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서는 방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좋았다며 조만간 또 보자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일단 남편은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다고 또 보자고 답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은 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 속에서 잊고 싶을 만큼 끔찍한 시간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였고 결론이 확실히 날 때까지는 그의 요구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약속을 재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일은 오해인 것으로 처리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지방 근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숙소는 제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업이 없기에 같이 내려가도 되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친구 남편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던 친구 남편은 수시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저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제 영혼과 인격마저도 사라지는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에게 많은 돈을 주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만지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두 집 살림하면서 늘어난 생활비도 충당하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싫고 끔찍한 시간이지만 친구 남편이 주고 가는 돈은 거절할 수도 끊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기 전에 시간을 알려주면서 원하는 복장이나 상황, 용품 등을 문자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의 요구 사항들을 준비합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의상과 용품들이 점점 많아져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였더니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줄 테니 옮겨두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만남도 거기서 가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이 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